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감박사 TV의 조길남 교사입니다. 조갈 조길남 TV의 참 한 번 입에 익은 것은 잘 바뀌어지지 않는 걸 보니까 습관이 정말 중요함을 느끼네요. 오늘은 6월 27일 화요일이죠, 여러분. 행복합니다. 지금 안개가 거쳐가고 이제 뭐가 다가오려고 하고 있나요? 햇님이 이제 나오려다가 한쪽은 해가 나오는데 한쪽에서 비가 약간씩 내리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 자연현상은 하도 신비로워가지고 정말 인간의 그 두뇌로는 가늠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 동영상을 패스했고 오늘 그래서 새벽 일찍 찍지 않으면 일상이 단안하고 바빠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아름다운 시인 이야기입니다. 그 시인님께서는 지금 어, 당신의 삶을 주인공으로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거의 20대, 30대 이때부터 그 고통이 많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몸이 이렇게 그 혈액순환이 안 되고 위아래 이 부분이 이렇게 음식물이 소화를 못 시켜서 굳어가는, 결국은 몸이 이제 그 혈액순환이 안 돼서 굳어서 죽는 이런 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어려운 처지를 벌써 30대부터 겪으셨던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근래에 와서 그것이 이제 심해져서 정말로 불면증에 시달리시고 당연히 먹는 것도 힘드셨겠죠. 그래서 이제 당신이 개발한 식이요법하고 그 다음에 그 장 청소해내는 특별한 소금을 당신이 이제 만드셨던가 봐요.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다 의사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자기 몸을 통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실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남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이제 이 삶을 헤쳐나가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용사죠, 정말. 아주 거대한 거인이세요. 키는 중간 정도 되시지만 그 마음의 뜰은 대단한 거인이시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시를 써오고 시 분야에서도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만 겸손하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공조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인 거는 안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저서를 쓰기 위해서 제가 안내해드린 전자책 파트로 그 책을 써보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 분이셔요. 즉 보세요, 도전하잖아요. 알게 되면 바로바로 즉각 삶의 행로를 바꾸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당신의 삶을 리셋시키고 꾸준히 그렇게 삶의 그 윤기나게, 삶을 윤기나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으로서 언제든 도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제 곁에 많이 계셔서 저 또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또 도전을 시작합니다. 제가 도전한 것은 공저 쓰기에 도전했습니다. 이제는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거죠. 제가 아직은 그 초등교사라는 그 레데리밖에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공부를 그 증이 없는 공부를 많이 했죠. 자격증 없는 공부를 스스로 홀로 공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 그 교육 이론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공부, 이런 영성 공부도 많이 했죠. 그러나 이것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증으로 된 사회이기 때문에 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매일의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평화롭고 평온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루를 열고 있기 때문에 공저를 함께 씀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공저를 함께 쓴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제가 그 31명이 우리 함께 공저 쓰는데 도전을 했습니다. 작가와라는 출판사에서 저녁 8시에 줌 미팅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 줌 미팅에서 그 주제를 주더라고요. 대화를 주제로 해서 우리 이야기를 쓰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의논을 하는 거죠. 책 표지, 그 다음에 책 이름부터 해서 쭉 함께 의논을 해서 8시 40분부터 요일당하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시 10분에 이제 쓰는 거를 끝내는 건데
그게 마무리가 덜 되면 그 다음날 9시까지 글을 넣어주면 됩니다. 쌈박하고 다이나믹하고 새로운 도전이라 그 도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31명 공저를 쓰신 분들 중에서 가장 글이 길었다죠. 그래서 저를 대표 저자로 선정해서 주길라 왜 30명 하고 책이 그 다음날 10시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와, 그런 혁신적인 방법,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그 문화를 만들어 본다는 거 누구나 다 작가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그 유명한 사람만의 유명세를 타고 그 사람만 배를 불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시민으로서 누구든 자기의 삶은 영웅이다라는 그런 캠벨의 이론처럼 그렇게 책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나고 즐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전에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행복하고 어쨌든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작가와 출판사에 또 공저하는 게 무엇이 없나 해서 들어가 봤더니 내가 사는 이유란 제목으로 어떤 작가분이 이제 공저를 함께 하자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당장 도전해서 또 새벽마다 한 편씩 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를 내지 않고 아이를 기르는 법. 이 파트도 제가 강한 파트죠. 우리 반 아이들하고 즐겁게 생활을 했으므로 그 파트의 글도 제가 또 이렇게 엮어나가고 있고, 즉 새로운 거를 만나면 마음을 내서 도전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트가 나한테 맞으면 꾸준히 하면 되는 거고, 안 맞으면은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려운 게 아니죠. 잡고 그 다음에 내려놓는 거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잡았던 것을 내려놓으면 그 편안하게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이 작가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시인님 얘기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 시인님 같은 경우 그 유방암이 왔어요. 근데 이 유방암을 의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유방암 1기 정도 되시는데 암이라는 걸 듣고서는 당신이 자연에 들어와서 치료를 해보겠다 해서 단월면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제 그 새로운 길을 내는 거죠. 거기 산이니까 이제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이 300평에서 1000평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300평 정도 죽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그야말로 버려진 땅이었던 거죠. 거기를 개척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제 길을 내고 계셨어요. 길도 내고 연못도 만들면서 쌀락쌀락 그야말로 자연처럼 사시는 거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으로, 편안한 공간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수세식 화장실이 없답니다. 푸세식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푸세식이 오히려 더 건강한 화장실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수세식보다는. 그러니까 당신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당당한 거죠. 당신 스스로가 즐겁고 재미나고 행복하니까 이런 걸 살아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자연에 들어온 이상은 자연처럼 자연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정말 자연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걸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갈 때 가는 거죠. 자연은 사계절 정말 뚜렷하다는 건 뭐냐면 봄에 피는 꽃이 가을까지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계절마다의 그런 그 황금기를 맞이하고 삶을 두고 가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춘은 청춘대로 아름답지만 중년은 중년대로 아름답고 또 노년은 노년대로의 꽃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것은 하나도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 작가님처럼 그 자기 스스로의 몸의 주인이 되어져서 정말로 그 다시 시작하는 거죠. 매일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배우는 점이 참 많았었고요. 이렇듯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다 배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배움으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스트레스의 장으로 활용하느냐 두 개의 그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어느 쪽일까? 어느 쪽으로 갈까? 이렇게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일단 결정이 되면 밀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중간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든 저거든 결정이 났으면 그 결정에 맞게 오늘을 오늘답게 순간을 즐기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면 어떤 후회도 남지 않고 인생은 정말 꽃길이었다. 뭐 저렇게 산 능선처럼 다양했구나. 새가 지금 날아가네요.
새처럼 가볍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렇게 살다 가면 어떠한 그 찌꺼기가 남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려고 오늘 또 이 옥상에 나와서 가장 먼저 또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린 이유는 이렇게 백운봉이 가려서 안 보이지만 다른 능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자 능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그 강의는 마치는데요. 뭐 단순하죠. 제 강의의 내용은 당신답게 살고 가볍게 살고 순간을 즐겨라. 그리고 어떠한 도전이든 거부하지 말고 일단 도전은 해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맞지 않으면 버리면 되고 맞으면 선택하면 되고 이거죠 포커스가.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끝을 맺도록. 자, 아름답죠. 이게 지금 백운봉 용문산 용문이라는 게 용이 들어가는 문인 것처럼 용문산이 그 6.25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3.1운동 이런데 그런 우리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외세의 침략에서부터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도 용문이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기운이 좋은 곳이 용문이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또한 용문이 서울의 근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용문역에서 무궁화호를 타면 40분 만에 청량리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럼 종로까지 얼마입니까? 1시간 안에 도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살고 있는 용문이 서울과 가까워서 제가 여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